시작하겠습니다. 자, 18강 문제풀이입니다. 자, 이론편 경제성장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보시죠. 경제성장 관련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의 증가, GDP죠. 1인당 GDP 증가로 정의된다. 맞고요. 지수적 성격 맞죠? 그러니까 지수적 성격이라는 게 과거의 효과가 누적되어 현재 영향을 줍니다. 맞는데 2번이 완전히 틀렸죠. 과거의 성장과 독립적이다. 이 말은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거야. 과거와 상관없다. 독립됐다라는 건. 과거에 누적돼서 계속. 그러니까 지수적이다. 이 말은 4번 얘기잖아요. 4번 얘기가 맞다면 2번 얘기는 독립적이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네. 성장과 상관없이 이런 뜻이니까 독립적이라는 말은 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총생산함수 세 가지가 있죠. 물적 자본 맞고요. 기술 수준, 노동. 요건 이제 인적 자본이다. 노동의 효율성. 뭐 어떻게 써도 좋습니다. 인적 자본. 한계 생산물은 아니죠. 생산물은 생산물이라는 게 생산 요소가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물이죠. 어쨌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썼죠. 기술 수준 곱하기 요건 이제 질적 성장과 관련됐죠. 지속 성장. 함수, 그 다음에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이게 총생산 함수죠. 요거는 이제 지속 성장을 담보합니다. 얘네들은 그게 안 되는 게 한계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2번은 2번이고요. 3번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지수적 맞죠? 1인당 GDP 증가로 정의가 되죠. 산업혁명 이후에 국가 간 차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틀리죠. 4번이. 아까 비슷한 문제 했죠? 성장과는 독립적. 이 말이 틀렸어요. 지수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효과가 계속 누적돼서 지금 계속 영향을 주는 식으로 된다. 3번에 4번입니다. 자, 경제성장과 총생산함수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경제성장은 과거의 성장 위에 만들어지므로 그 효과가 누적되고 지속 성격을 갖는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네요.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면 총생산함수가 상방, 위로, 왜냐하면 지속성장이죠. 이렇게 있다면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게 바로 핵심적인 기술 진보다. 맞는 표현이죠.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축적만으로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할 수 있다 그랬으면 틀릴 뻔했네. 할 수 없다. 뭐가 필요하다? 지속 성장은 기술 진보가 필요하다. 총생산함수는 한계 생산물 채증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총생산함수는 한계 채증이 아니라 굳이 얘기하면 감소 내지는 체감 이 정도로 바꿔줘야 되죠. 총생산함수는 위에 걸로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걸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 여기 한계 생산 감소하니까 이게 총생산 함수가 이루어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생산함수가 이런 모양을 띠죠. 가다가 이렇게 꺾어져야 돼요. 점점 증가폭이 줄어드는 식으로. 자,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4번은 틀렸다. 한계 생산물 채증이 아니라 체감 혹은 감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오케이. 네, 상관이 없습니다. 4번이 4번. 자, 5번 문제로 넘어가죠. 각종 제도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 인적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 성장 요인이 지리적인 게 있고 문화가 있고 제도가 있잖아요. 요 제도도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죠. 뭐 우리가 사유재산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 축적이야. 인간. 그러면 인간을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육 제도가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은행 금융 제도는 물적 자본과 연결이 돼 있었죠. 이것과 특허는 연구 개발 혹은 뭐 혁신 이런 거에다 영향을 주는 거고 재산권 보장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 뭐 요것과 관련돼 있었죠. 제도에서. 그래서 5번은 3번이 되겠죠. 인적 자본 축적이니까. 자, 6번 가보죠.
한계 생산물 감소, 체감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총 생산함수를 또 지겹지만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총 생산함수, 총 생산은 이제는 기술 수준. 얘는 이제 일종의 상수고, 여기 함수가 요거잖아요. 함수. 여기가 물적 자본이 있고, 여기가 인적 자본. 요렇게 되는데, 인적 자본에서 한계 생산 또는 생산물 체감이 되어 감소.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요소를 고정시켜 놓는 거야. 기술 수준도 고정돼 있고 물적 자본, 기계의 대수도 고정돼 있다고 할 때 사람만 계속 투입하는 거야. 그러면 혼잡 비용이 발생하죠. 서로 발을 밟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물적 자본에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기술 수준도 고정돼 있고 인적 자본도 고정돼 있고 기계만 계속 갖다 집어넣어. 그럼 뭐 사람이 고정돼 있고 기술 수준도 고정돼 있는데 기계만 더 갖다 놔. 그럼 어떤 기계는 사람이 비어 있을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요점이 뭐냐면 다른 생산 요소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생산 요소를 더 투입하면 한계 생산물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6번 문제는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생산 요소의 투입량과 기술 수준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케이. 6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사실은 뭐 읽을 필요는 없죠. 네, 여기에서는. 자, 6번에 1번이고요. 7번 문제로 가보죠.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죠. 좀 전에 이제 근원적 성장의 질이 문화, 제도 중에 제도가 갖춰야 할 조건, 뭐 추출적 제도하고, 포괄적 제도 뭐 이런 거 두 가지 보셨는데, 거기가 거리가 먼 것.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노동을 할 유인, 인센티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존재해야 된다. 제도에. 그 유인이 존재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죠? 맞는 얘기예요.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경쟁에서 도태된 기업은 결국은 도산의 위험에 직면해.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기존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을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요건 맞지.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돼. 그래야지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경제적 지위는 보호하지 않아야 되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당연히. 경제적 지위를 보호하는 순간 기득권을 보장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2번 얘기는 곧 경제적 지위 보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기득권이 있어도 경쟁에서 지면 도태돼야 돼요. 그래야지 열심히 하지. 경제적 지위가 보호되도록 하여 경쟁에 패하더라도 손해를 이렇게 하면 북한 같은 거지.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침체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이 사람은 경제적 지위 지든 이기든 경쟁에서 지든 이기든 자기 지위가 보장이 돼. 그럼 누가 열심히 해? 그러면 혁신 안 일어나죠. 성장 못하는 거예요. 7번은 당연히 4번이 가장 거리가 먼 거죠. 8번 문제로 가죠. 국가 간의 경제 성장 차이를 설명하는 세 가지 근본적 성장 요인, 세 가지 있었죠? 제도적인 거, 지리적인 거, 가치관과 문화. 이게 이제 문화적인 거죠. 기술적 요인은 총 생산함수와 관련된 거죠. 요거였죠. 그래서 8번은 1번이 근본적 성장 요인과 근본 성장 요인은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요 제도적 요인을 이제 우리가 포괄하고 추출, 뭐, 요런 걸로 이제 두 가지 나눠서 또 한번 본 거죠. 자, 8번에 1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넘어가죠. 추출적. 이거는 이제 착취죠. 착취. 그러니까 북한을 생각하는 거야. 그 내용과 거리가 먼 거.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 유인이 없어. 부재함. 사유재산권 보장이 안 되거든요. 기득권을 다 보장해줘. 사적 재산권 보호가 제도로 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제약과 견제, 법의 지배가 작동한다. 에이, 이거는 포괄적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엘리트가 다 직접 배분합니다. 완전히 계획경제잖아요. 9번에 3번이죠. 요거는 이제 포괄제도. 우리나라 그렇죠.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견제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경쟁한다는 얘기야, 경쟁. 그리고 법치주의야. 뭐, 이 독재자의 마음대로 막 갖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의 규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거죠. 충분히. 9번에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과 총 생산함수의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기술 진보 없이 물적 자본, 인적 자본이 계속 증가할 경우
총생산의 증가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분이 감소한다. 이게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총생산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도달한다. 이건 맞죠. 기술 진보가 없이 요것만 늘렸으니까. 그러니까 10번의 1번은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요. 주어진 생산 요소 하에서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총생산의 크기 역시 증가하여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물적 자본에 대해 총생산의 크기가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높을수록 총생산의 크기 역시 증가한다. 크기가 그 상방으로 이렇게 생산 곡선이 위로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높으면 같은 물적 자본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생산, 그러니까 기술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죠.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세테리스 페리부스입니다. 인적 자본의 투입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기술 수준과 물적 자본이 그대로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계 생산 체감 감소가 일어나겠죠. 증가할수록 총 생산 역시 증가하지만 왜 한계 생산은 0보다 크니까 인적 자본의 투입이 많을수록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여러분 요거죠.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총 생산의 증가분, 요걸 뭐라 그래요? 한계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요거는 감소하죠. 그래서 한계 생산 감소의 법칙이 적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른 게 그대로 있으니까 기술 수준과 물적 자본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물적 자본의 투입이 증가할수록 총 생산 역시 증가하고 뭐 똑같아요. 물적 자본이 양이란 얘기죠.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물적 자본의 투입이 많을수록 한 단위 추가에 따른 총 생산, 여기가 틀렸죠. 커진다. 요것도 한 단위 많을수록 추가 투입에 따른 총 생산 증가분, 요게 물적 자본의 한계 생산이에요. 인적 자본과 똑같이 뭐 해야 돼요? 감소해야 되는데 커진다 그랬잖아. 이 커진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혹은 작아진다. 증가분 크기는 감소한다, 작아진다. 이 얘기죠. 10번에 4번이 완벽하게 맨 마지막 서술어가 틀렸네요. 경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포괄적 경제제도, 우리나라죠. 지속성장 인센티브를 내죠. 사회주선제 보장해 주고 기존의 경제주의를 보장 안 하잖아요. 포괄적 경제제도는 사회적 상권을 보장한다. 그렇죠? 1, 2번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추출적 경제제도 북한을 생각하면 돼요. 3번 무조건 틀렸죠. 이 창조적 파괴를 인정하는 건 포괄적 경제제도죠. 포용적이니까. 추출적 경제제도에서는 북한에서는 정치 엘리트가 다 추출하고 배분해 줍니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창조적 파괴를 인정하지 않죠. 추출적 경제제도에서는. 그래서 11번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2번 경제 성장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들어가고요. 기술 진보, 통화량은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퀴즈 문제에서 좀 풀어봤잖아요. 12번에 2번이 가장 거리가 먼, 생산함수 구성의 3요소잖아요, 이거. 자, 13번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기술 진보는 지속적 성장의 원동력, 맞죠? 얘가 지속 성장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질적 성장. 기술 진보는 누적적이기 때문에 기술 진보 과정에서 한계 생산물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발명을 내려갖고 설명해 드렸죠. 이거 정확히 맞죠. 그러니까 기술 진보에서는 한계 생산물 체감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즉 총생산을 상방으로 이동시킨다. 기술 진보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효율성을 계속 높이기 때문에 지속 성장, 그렇죠. 똑같은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라도 요거를 다루는 기술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성장은 더 많이 일어난다. 물적 자본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도, 이건 무조건 틀렸어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 요거는 이제 지식이라는 거예요. 생산 지식이란 얘기니까 이거는 물적 자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 주어를 뭘로 바꿔야 돼요? 기술로 바꿔야 돼. 13번에 4번이 틀렸는데 요 물적 자본이란 주어를 기술로 바꿔줘야 됩니다. 기술로.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4번인데요. 경제 성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지리적 특성으로 경제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 발전은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해소할 수 있다. 쭉 그렇죠. 열대지방은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해. 근데 에어컨 같은 걸 하면 그걸 해소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이해되고요.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면 지속적인 경제, 아니죠. 2번이 틀렸죠. 여러분, 경제적 지위를 보장한다라는 건
추출적 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착취죠, 착취. 그러니까 북한입니다. 그러면 혁신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속적 성장이 당연히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속적 성장은 경제적지위를 보장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혁신하고 기술 진보 이루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죠? 14번에 2번이 틀렸죠? 교육 기회가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주어지면 인적 자본의 형성이 제한돼요. 그렇죠? 성장 경로를 이탈할 수 있다. 쭉 올라가는데 성장 경로 이탈, 그러니까 성장에서 벗어난다. 성장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문화적 환경이 유사한 국가에서 경제성장 경로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죠. 북한과 남한은 문화적 차이가 비슷해. 성장의 차이가 있어. 그럼 뭘로 설명해야 돼요? 지리도 비슷하니까 제도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